1506원이네, 뭐 IMF가 오네,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는 직장인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얘기해주는 영상은 여러분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6원을 여러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그래서 지금 뉴노멀 시대에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냐, 그럼 이런 시대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투표를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왔습니다. 그래서 IMF 때랑 비슷한 환율이라는데 제 2의 IMF 오는 건가요? 진짜 막 걱정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직장인분들께서 환율 상승 시대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1,500원 시대가 됐는데 환율이 언제 이렇게 1,500원이 됐지? 근 1년 동안에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율의 등락을 여러분 그린 그래프입니다. 25년 초반만 해도 여러분 1,450원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가 25년 6월에 여러분 1,350원까지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연준이 자 우리 이제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에 줬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엄청 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달러를 엄청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 안에 달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환율이 1,350원까지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 또 1,350원에서 1,480원까지 2025년 12월경에 1,480원 선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와 우리 이거 1,500선 뚫는 거 아니야? 이거 환율 너무 비싼데? 여러분 2025년 말에 이런 얘기 오고 간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1,500원 뚫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부가 이때 환율 방어에 개입을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요. 정부가 이때 외환 보유고에서 외환 보유액을 꺼내가지고 이때 시장에 좀 풀고요. 좀 말이 많았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연금이 여러분 해외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해외 투자를 하려면은 달러를 사야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그거를 달러 사는 거를 막으면서 이 시장 안에 환율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80원 선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40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환율은 어떠냐? 급등했죠. 우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뚫고 마지막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환율은 2번의 하락, 2번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는 환율의 새로운 기준선인 1,500원을 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는 주 원인은요, 결국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화 가치 하락이 일시적인 건지, 지금 갑자기 급등한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이 환율 1,500원 시대에 직장인들이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의 이런 상승 흐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은 1985년, 40년 전이죠. 이 40년 전만 해도 환율이 600원대였어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600원대였는데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1,506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럼 600원에서 1,506원이 됐으니까 2.5배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막 꼭지를 찍듯이 빡 올라갈 때, 송곳처럼.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나라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렇게 환율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치솟았는데요. 환율을 여러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600원대에서 1,500원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원달러 환율은 계속 40년 동안 우상향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우리의 월급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거의 30년, 40년 동안 환율은 우상향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속상하게도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전 국민은 40년 동안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환율 1,500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모님 알겠어요. 환율이 우상향 해왔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환율이 왜 1,480원, 1,500원, 1,506원을 뚫고 계속 이게 장기적 흐름인 건 알겠지만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화폐 경쟁력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통화량의 이유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폐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기본적으로 화폐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여러분 전 세계 기축 달러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달러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브라질을 가든 한국 사람이 영국을 가든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업들이 수출을 하건 수입을 하건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기축 달러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깔려 있을 수밖에는 없죠. 게다가 지금 근 4년 동안에 여러분 금리 상황이 어땠냐면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근 4년 동안 이어졌어요. 실제로 여러분 금리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색이 여러분 미국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원화 가치가 보장이 되고 최근 4년 이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이 더 높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22년이 지나가면서 미국이 계속 4년 동안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럼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의 가격을 더 쳐준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달러에 대한 기본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 돈에 대한 값을 더 쳐주니까 내가 원화를 갖고 있으면 뭐해? 오히려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돈의 값을 더 쳐주는데 시장에서 그럼 내가 돈 더 벌려면은 달러 사야지 이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선호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달러가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니 기준금리를 그리면은 높이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원화 가치 하락하는 거랑 달러 강세인 거랑 방어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요 금리를 올리면은 정부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실제로 가계부채도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최근 4년 동안에는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나가면서 또는 인하를 해나가면서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증가가 되고 달러가 강세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을 여러분 보시면 양적 완화를 최근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풀려져 있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M2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한국 M2 통화량이랑 미국 M2 통화량을 비교하면은 한국
한국 M2 통화량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이 풀려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화가 달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은 여러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통화량이 21조에서 22조가 됩니다. 5%가 증가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700조에서 4,565조로 4년 동안 800조 이상이 늘어납니다. 미국은 화폐량이 5% 정도 증가한 거 대비 한국은 23%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실제 양만 보면은 850조의 돈이 4년 사이에 풀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요.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요. 미국이 이 화폐량을 늘린 거 대비 한국은 너무나 빠르게 양적 완화를 했던 시장이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하락했던 4년간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 좀 더 명확한데요. 2022년에 3,700조였던 왼쪽이 여러분 한국의 통화량이고요. 오른쪽이 미국의 통화량입니다. 2022년에 3,700조였던 한국의 통화량이 실제로 2026년 되면서 4,565조가 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심지어 미국은요, 여러분 2024년도에 통화량 긴축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통화량이 시장에 줄어들어요.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자국 화폐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이 이후에 26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조금 하면서 21조에서 22조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3개월은 사실 한국 주식은 오르고 미국 주식은 보합인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환율이 치솟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미국 주식이 이제 막 이제 미국 주식을 서학개미들이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네들이 이거 미국 주식 사가지고 이거 환율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 이거 사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달러 이거 환율 올리는 게 이제 미국 주식 매수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니네들이 너무 많이 사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근데 최근에는요 여러분 한국 주식이 오르고 미국 주식은 보합이어서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6원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살려고 해서 이게 환율이 오른 거는 약간 냇물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실제 이 냇물을 넘어서는 폭포 같은 거는 뭐냐면은 원화가 너무 많이 시장에 발행이 된 부분이 이 냇물을 어떻게 냇물이 거스를 수 없는 폭포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달러가 특히 강세라기보다는 원화가 힘을 너무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율 1,506원이네. 와,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원화가 특히 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원화의 발행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원화가 힘을 너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알아야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1,506원이네, 뭐 IMF가 오네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는 직장인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얘기해주는 영상은 여러분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이 계속 오르면요. 일단 정부가 환율 급등에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25년 12월 1월 때에 1,480원까지 올라가면서 실제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환율 급등에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외환 보유고 내에 있는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풉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외환 보유고라는 거는 약간 안전한 곳간 같은 거여서 이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게 좋아요. 이 쌀을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쌀이 결국에는 달러입니다. 각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 안에 외환 보유액을 안전한 이 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참 이 나라의 경제는 탄탄하구나 라는 거를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안 됐을 때가 IMF가 터졌을 때고 실제로 안전 곳간에 쌀이 다 바닥이 나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으면서 이제 IMF가 온 거잖아요. 환율이 급등하면은 결국에는 정부는 환율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안전
안전 고간에서 달러를 빼가지고 시장에 풉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쌀들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외환 보유고 안에 있는 쌀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25년 12월이나 26년 1월에 이 안전 고간에서 이 쌀을 빼가지고 이제 시장에 달러를 풀 때 26억 달러, 25억 달러 이렇게 큰 규모로 이 쌀을 빼냈어요. 달러를 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안에 돈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IMF 이후로 이렇게 쌀을 빼냈을 때 고간의 달러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요. 세계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이 외국 투자자들은 뭐야? 이 고간의 쌀이 말라가고 있네? 한국 시장은 안전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한국에 갖고 있는 주식이랑 채권을 달러로 바꾸자. 내가 굳이 여기에 안전하지 않는 시장에다가 돈을 넣고 있으면 뭐해? 돈을 빼가지고 이거 달러로 바꿔야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는 달러를 빼가면은 여러분 시장의 달러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많아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달러는 더 부족해지고 원화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원화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하고 달러는 더 부족해지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요.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 돈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화폐의 금리를 올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해외에 있던 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세요. 저희가 돈의 가격을 더 쳐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도 지금 금리를 그러면은 진작에 금리를 올렸겠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안정화가 되니까 금리 올려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한 분들이. 왜 금리를 올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 압박이 심해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이자도 많이 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정된 월급 안에서 지출 비용은 많아지고 그럼 지출 비용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갑 문을 닫겠죠. 소비가 안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내수 경제는 위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까지 올리자까지 가면은 실제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올리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 환율 상승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통화스와프 같은 체결 등을 위한 노력을 미국이나 일본 등과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IMF 때도 통화스와프 체결 통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안에 외환보유액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와프가 결국에는 통화를 교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스와프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정부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 환율이 계속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것 같고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정책은 정책이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이 환율 상승의 시장에서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를 개인 대응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환율 상승은요, 여러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아까 봤죠? 85년부터 실제로 2026년까지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가 여러분 새로운 기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의 원달러 환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달러보다 원화 가치 하락이 빠르고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정부에서 전쟁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조 이상 돈을 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 지금 원화가 굉장히 많아서 환율이 지금 1,506원을 지금 찍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원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을 받겠죠.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 직장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를 자산으로 보고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편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 상승이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은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가장 좋은 내 집 한 채를 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과 같은 달러를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당장 내 집 마련 한 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달러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실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 30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원화가 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아니면은 그럼 무조건 미국 주식을 사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환율 상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이 앞으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원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내가 그러면은 이 환율 상승 시대에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